자, 93번 문제죠. 314페이지에 9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이죠. 자, 어림세법. 우리는 간단한 실무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데 여러 형태의 현금 흐름을 승수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 수익률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때 승수의 개념이죠. 이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문제는 이 승수값은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클수록 아니라 작을수록 더 좋은 투자한 1번 정답이죠.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를 하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경우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경우 투자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96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면은 자, 96번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승수법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총, 순, 전, 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은 우리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가지가 있죠. 총소득 승수, 순, 소득 승수,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순소득 승수는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있죠. 자, 이 총 투자한 금액을 요 앞에 있는 뭐가 앞에 있는 요 승수 앞에 있는 게 분모로죠.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이죠.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으로 넘어갈 때 부채를 갚으니까 총투자액에서 부채를 갚으니까 이 지분이죠.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분 투자액이죠. 그래서 총 투자액이 아닙니다. 2번 정답이고 이 순소득 승수의 역수관계가 이 수익률법에 있어서의 종합환원율이라고 하고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하죠. 자본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한다. 자, 3번 맞고요. 4번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10년이 소요됨을 의미하죠. 총소득 승수가 5다. 총소득 승수가 5고 총소득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면 총 우리가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이죠.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치는 2천만 원에서 5를 곱하니까 1억 원이 되죠.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97번 문제로 갑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 맞는 지문이 되겠고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맞고 순소득 승수는 지분이 아니라 총투자액이죠. 따라서 3번 정답.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이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4번 맞고 5번 지분 수익률은 자,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이 지분이죠. 이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세전 현금 흐름을 이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을 말하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3번이죠.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 투자액을 말한다. 자, 98번 문제로 갑니다.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총 투자 수익률.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순 영업소득을 총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거죠. 자, 총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것을 말하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맞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로 나눈 값, 부채 감당률이 틀린 지문이죠. 자, 5번이 정답인데, 자, 부채 감당률,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1보다 크면,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우린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예,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1보다 작으면 틀렸죠. 1보다 작으면 뭐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9번 문제로 가시면은 현재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3억 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다음 자료와 같을 경우에 대상부동산의 자본 환원율을 물어라. 자, 우리가 9번 문제를 보시면은 거기에 가능 총소득 2천만 원이 나오죠. 자, 가능 총소득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손실 상당액 3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우리가 기타 소득 100만 원을 더해주니까 유효 총소득은 얼마냐? 1,800만 원이 되죠. 자, 유효 총소득 1,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450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냐? 순 영업소득은 1,35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자본환원율. 자, 이 자본환원율은 얼마냐? 또는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잖아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총투자한 금액. 자, 총투자한 금액은 얼마?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 3억 원. 순영업소득 얼마? 1,350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우리는 4.5%가 되겠죠. 4.5%.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자본환원율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영업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 순영업소득 계산 과정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이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번 맞고,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죠. 채택합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험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죠. 왜냐?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죠. 순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순소득 승수법은 뭐를? 우리는 순영업소득을 곱해준 거죠. 순소득 승수에 순영업소득을 곱해주면은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순소득 승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순소득승수법은 어림세법에서 나오니까 어림세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번 정답.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5번 맞는 질문. 자, 101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죠. 기각합니다. 자,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인데 투자 가치가 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작은 부동산은 투자의 타당성이 낮다. 투자 타당성이 없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이 간다. 여기에 1에 가까이 가면은 분모 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입자와 대출자는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하죠.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고 어림세법과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려한 방법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102번이나 103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중요한데, 자, 10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A 부동산에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으로 오른 것을 묻는 건데 박스가 주어졌죠. 자, 1번 이렇게 계산을 다 하는 문제는 답이 5번에 있거든요. 5번이 없는 4번. 5번, 4번 계산하면 확실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5번 구해보고 아니면 4번 이렇게 구하는 게 빠릅니다. 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우리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얘기하죠. 자기 자본이 얼마죠? 10억.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타인 자본 대출 5억.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50%가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 금액 15억 원을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 자, 1억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2번도 틀렸죠. 3번 지분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 자,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흐름. 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8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이죠. 여러분 1억 5천만 원 순영업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을 뺀 7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액 얼마죠? 10억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7%가 되겠죠. 또 3번이 또 틀린 지문이고, 4번 부채 감당 비율, 부채 감당률을 의미하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7천만 원이 돼요. 7천만 원 곱하기 100을 곱해줬더니 약 187.5, 187.5%가 되죠. 틀린 지문.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종합 환원율이죠.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 환원율인데, 자,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을 총투자한 금액 얼마? 15억이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우리는 10%가 되죠. 5번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계산을 이렇게 5개 다 하는 문제는 5번이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5번 풀어보고 5번 아니면 4번 풀면 거의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뒤에서부터 푸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와 우리가 105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104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대부 비율을 구하는데, 자, 우선은 매매 가격이 우선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죠.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준대. 매월 원리금 상환액 35만 8천. 35만 8,200원이 나와 있어요. 자,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저당 상수, 월 저당 상수는 0.007164가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대출금은 0.007164로 나눠주면 되죠. 얼마? 35만 8,200원을 나눠주면 얼마가 나온다? 5천만 원이 우리가 나오겠죠. 자, 5천만 원이 나오고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죠. 그래서 LTV, 대부 비율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나오죠. 곱하기 100은 20%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20%,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104번 문제도 있지만 이 105번 문제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 103번 문제 좀 중요하고요. 또 105번 문제 또 중요합니다. 103번 중요하고 105번 또 중요하다. 다음의 조건을 가진 A 부동산의 대부 비율인데, 부채 감당률이 주어졌죠. 문제에서 박스에 부채 감당률이 주어졌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3천만 원. 자, 순 영업소득 3천만 원이 주어졌고,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죠. 저당 지불액인 원리금 상환액인데, 자, 그럼 이것은 얼마냐? 3천만 원에 부채 서비스액은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우리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1.5가 나오죠. 1.5. 자, 그러면은 대출금은 1.5 곱하기 연 저당 상수 0.1에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0.1 분모분자에 우리가 10을 곱해주면 1.5에 30억 원이 되니까 얼마죠? 2억 원이, 우리는 대출금은 우리가 2억 원이 나오죠. 자, 매매 가격은 5억이네요. 그래서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매매 가격은 5억 원, 부동산 가격은 2억 원 했더니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40%가 나온다. 40%. 따라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104번, 이제 104번, 105번 문제가 뭐가 돼? 대부 비율 구하는 건데 유형이 좀 다르죠. 여기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요걸 이용한 거죠. 저당 상수를 이용한 유형의 문제라 우리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첫 해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데 순 영업소득이 얼마 나오죠? 1억 원. 자, 순 영업소득은 1억 원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데,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지금 문제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죠. 상환 방법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이자만 해줘.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보는데 총 투자액 10억에서 지분 투자액 2억을 뺀 8억에다가 대출 이자율 10%를 곱해줬더니 8천만 원이 이자가 된다. 자, 8천만 원이 요게 이자가 되죠. 왜?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원금은 만기에 전액 갚으니까 원리금 상환액 이자만 되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서 원금은 만기에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8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이 들어가면은 분모 분자 2천만 원 나눠주니까 4분의 5. 1.25가 구하고자 하는 답 1.25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우선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107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7번 문제를 보시면은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우리가 세전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환원율은 얼마냐? 자, 지분을 묻는 거죠.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은 뭐의 역수? 세전현금 흐름. 지분 환원율은 세전현금 흐름의 역수. 그래서 세전현금 흐름의 역수,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세전현금 흐름이 차지하는 비율. 세전현금 수지 300만 원이 주어졌고 지분 투자액 6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공둑이 없어지죠. 300을 60으로 나눠주니까 5%가 되겠습니다. 5%.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은행에서 4억 대출 받았을 경우에 부채 비율을 묻는 건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자기 자본 얼마? 8억. 부채 4억. 2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50%가 되겠죠. 맞는 지문. 세 번째,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자본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로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 3억. 자, 총 투자한 금액이 3억에 대해서 순 영업소득이 얼마? 2,100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2,100을 300으로 나눠줬더니 7%가 됩니다. 7%.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인데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았을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을 지분이죠.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은 얼마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분은 얼마? 3억이죠. 4억에서 1억 대출 받으니까 지분은 3억이지 뭐.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75%가 되겠죠. 자, 부채 감당 비율, DCR.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소득이 얼마죠? 순 영업소득이 3천만 원일 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돼야 돼? 부채 서비스 이게 1.5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겠죠?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3번 7%입니다. 8%가 아니라. 자, 이렇게 또 5개 다 계산하는 문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본 개념을 빨리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109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의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인데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맞는 질문.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은 대출금을 말하죠. 비율을 가리키는데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죠. 틀린 지문이고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는 부채 비율은 100%가 되죠. 자, 대출금.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LTV.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은 5억 받았다. 그럼 10억에 5억이니까 대출금이 5억 받았어요. 10억에 5억이니까 50%가 되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지분. 자, 대출은 5억 받았고 내 돈도 5억이니까 5분의 5. 1이니까 100%가 되겠죠. 그래서 쉼표 뒤에는 맞은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 승수의 역수로서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로서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서는 이렇게 요소들의 비율, 이런 요소들에 대한 비율이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109번 문제 한번 기억을 좀 우선 해두시기 바라고, 자, 11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 대출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평가 시에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자, 자산가치 기준. 자, 자산가치 기준을 할 때는 우리 자산가치를 기준할 때는 LTV를 가겠죠. 자, 자산가치,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자산가치가 20억 원. 20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대출금은 얼마냐 나오죠. 자, 대출금 자체가 나오는데 대부 비율은 40%, 0.4. 0.4니까 대출금은 20억에 0.4, 8억이 되겠죠. 자, 8억 원.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8억이 나오고 현금 수지 기준. 자, 현금 수지를 기준할 때 문제에서 현금 수입 지출 기준할 때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 요걸 묻는 거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순영업소득은 얼마죠? 자, 순영업소득은, 자,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은 1억 2천만 원이 나와요. 자, 대출금은 모르겠고, 자, 연 저당 상수 얼마? 지금 문제에서 연 저당 상수 0.1 주어졌고 이 값이 부채 감당률 1.5죠. 자, 요거 분모 분자 곱해주면은 1억 2천이 12억이죠. 자, 12억 원을 1.5로 나눠주면은 대출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출금은 얼마?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5분의 120억 원을 나눠줬더니 8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값. 자, 둘 다 8억이 되겠네요. 2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정답. 자, 1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2번 문제 보면은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 자, 기억 보시면은 기억
우리가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50%를 적용한다. 담보 인정 비율 50%를 적용하죠.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기에 50%를 적용한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얼마? 2억을 받고자 한다. 그럼 얼마? 주택가격은 0.5분의 2억이니까 5분의 20억 원이 돼서 4억 원이 되겠죠. 자, 기억은 4억 원이 됩니다. 기억은 4억 원. 자, 니은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인 B가 매월 동그라미 매월이 포인트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이 10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자, DTI는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 소득이죠. 자, 이때 원리금이 매월 원리금이 얼마다? 매월 원리금이 100만 원이죠.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100만 원. 자, 매월이에요. 매월이니까 여기도 4천만 원. 연간 소득 우리가 4천만 원을 또 얼마? 12개월로 나눠주죠. 그러면 얼마? 4천만 원에 12개월을 요거 곱해주면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 곱하기 100. 공 2개 없어지죠. 자, 공 하나 또 없어지면 얼마? 120을 4로 나눠주니까 30%. 100을 곱해주는 건 퍼센트로 가는 거죠. 30%는 총부채 상환비율 40%보다 작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가능하다. 몇 번? 1번 우리가 관련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TV와 DTI를 이용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다. 자, 1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대출 비율 50%와 총부채 비율 30% 중에서 대출 우리가 적은 금액, 적은의 동그라미, 적은 금액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같은 상황일 때 차입자의 월 불이익은 얼마냐? 자, 우선은 LTV죠. 대출 비율 LTV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1억 원. 자, 주택 가격은 1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0.5니까 대출금이 얼마다? 대출금은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이 되겠고, 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나오는데, 자,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이 얼마냐? 자, 차입자의 소득은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문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서 우리가 몇 프로? 30%를 적용한다. 자, 원리금 상환인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이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죠. 자, 저당 상수는 곱해준 건데 여기 얼마죠?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 1,000만 원에 0.3 곱해주면 300만 원. 따라서 대출금은, 자, 저당 상수는 문제에서 나눠주니까 300만 원을 뭘로 나눠줬다? 저당 상수 얼마? 0.0064443으로 나눠줬더니 약 3,880만 원, 약 3,800, 약 80만 원이 나오죠. 그럼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은 어느 거? 적은 금액은 요거죠. 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 자, 차입자의 그럼 월 불이익은 얼마냐? 차입자의 월 불이익은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DTI를 적용을 하죠. 월 불이익은 얼마? 대출금
대출금의 얼마죠? 여기 차입자의 월 불이백은 요거 있죠. 월 불이백은 요거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월 25만 원이 되겠네요. 월 25만 원. 25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114번 문제.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작년에 또 114번 문제와 같은 유형 또 출제하는데 또 중요합니다. 자, 1억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추가로의 동그라미. 추가로가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대출 승인 기준 우리가 LTV를 보죠. LTV를 봤을 때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갑 소유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이 얼마냐? 갑 소유 주택에 있어서의 담보 평가 가격이 4억 원이 주어졌다. 4억 원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하면은 70%, 0.7이니까 대출금은 얼마? 4억의 70%, 4억의 70%는 2억 8천만 원이 되겠죠. 2억 8천만 원. 자, 여기에 대해서 DTI 기준이 나오죠. 자, DTI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DTI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50%, 0.59. 차입자에서 소득은 4천만 원이 나오죠. 4천만 원. 이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건데 4천만 원 50%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연 저당 상수는 0.1.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주죠.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얼마? 2억 원. 2억 원. 공통되는 부분 2억 원인데 이 2억 원에서 기존 대출받은 금액 얼마죠? 1억 원이죠. 1억 원을 빼줬더니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얼마다? 우리는 얼마? 1억 원이 되겠죠.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114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LTV와 DTI를 이용한 문제 또 중요하고, 또 LTV와 부채 감당률. LTV와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LTV와 부채 감당률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어보고 금융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